지난 영상에서 돌에서 두 돌 사이의 뇌발달 장난감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단계, 두 돌이 되면서 할 수 있는 게 확 늘어난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장난감 5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두 돌 전후의 아이들은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지잖아요. 소근육이 훨씬 정교해지고 손가락 조절이 좋아지면서 양손을 같이 쓰는 것도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언어예요. 어느 순간부터 싶을 정도로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많아집니다. 언어가 발달한다는 건 단순히 말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인지 능력도 같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소근육과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 5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장난감을 고르는 기준은 두 돌 이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장난감인가?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대화를 촉진하는가? 어떤 발달을 도와주는지가 명확한가? 현실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가? 그리고 가능하면 플라스틱은 피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도형 맞추기. 도형 맞추기는 모양 인지와 소근육 활동에 정말 좋은 활동이에요. 아이가 구멍을 보고 이건 여기에 들어가겠다 라는 걸 판단하고 손으로 방향을 돌려가면서 맞춰가는 과정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많이 필요해요. 또 단순히 끼우는 것 같아 보여도 안 맞으면 다시 시도하고 맞으면 성취감을 느끼는 문제 해결 놀이이기도 해요. 첫 번째 추천은 멜리사 앤 더그의 모양 분류 큐브입니다. 저는 사실 어린이집에서 선물 받은 도형 맞추기를 쓰고 있는데 동그라미, 세모 같은 도형 말고도 알파벳 모양이 있어서 아이가 어려워했어요. 알파벳은 좌우 대칭이 아니라서 아이가 구멍을 넣을 때 방향까지 맞춰야 되거든요. 아직은 그렇게 정교하게 도형을 돌려가면서 맞추는 단계는 아니더라고요. 또 한 면의 모양이 너무 많아서 집중도가 떨어지는 느낌도 있었고 플라스틱이라는 점도 저한테는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밀리사 앤 더그 제품은 한 면에 3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알파벳처럼 복잡한 형태가 아니고 기본 도형이라서 성취감을 느끼기에 좋아요. 원목이라는 점도 저는 좋았고요. 비슷한 제품으로 조금 더 저렴한 선택지로는 해피타운 특히 도형 맞추기가 있어요. 쿠팡에서 구매 가능하고 구성은 거의 비슷해서 가격을 고려하신다면 이 제품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컵쌓기. 컵쌓기는 어떤 게 큰지 작은지 상대적인 크기를 자연스럽게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정말 오래 잘 쓰고 있는 제품은 이케아 제품이에요. 돌 전에는 엄마 아빠가 쌓아놓은 컵을 무너뜨리면서 놀았고 컵 아래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욕조에서 물놀이 할 때도 정말 잘 썼어요. 21개월 정도부터는 크기에 대한 인지가 생기면서 아이가 스스로 컵을 쌓기 시작했어요. 이 제품은 색이 또렷하고 눈과 입처럼 생긴 그림이 있어서 상상놀이로도 확장할 수 있어요. 가격도 2,900원이라 부담 없이 오래 쓰기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실깨기. 실깨기는 양손을 함께 사용해서 나무 블록을 실에 꿰는 활동이에요. 한 손으로는 블록을 잡고 한 손으로는 끈을 이 구멍에 넣어야 하니까 양손 협응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손가락 조절력도 많이 쓰게 돼요. 추천하는 제품은 멜리사 앤 더그의 실깨기입니다. 다른 실깨기 장난감보다 색이 선명하고 모양이 단순해서 아이가 끼우는 동작 자체에 집중하기가 좋아요. 모양이 단순하다는 게 전 장점으로 느껴졌고요. 색 패턴 카드를 같이 만들어서 쓰면 색을 인지하고 패턴을 맞추는 놀이로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저도 아직 실깨기 장난감을 사지 못해서 이 제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존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국내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으로는 카페의 과일 실깨기가 있어요. 애벌레가 과일 사이로 지나가는 구조라 아이들이 더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다 끼웠을 때 모양이 조금 평면적이라는 점은 아쉬웠지만 접근성이 좋아서 추천 목록에 넣어놨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오즈토이 자동차 실깨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그림 카드도 있어서 그림 카드와 자동차 블럭을 맞추는 놀이로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퍼즐. 퍼즐은 전체 모양을 파악하고 이 부분을 연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2조각 퍼즐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점점 익숙해지면 조각수를 천천히 늘려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퍼즐을 고를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건 사각형으로 딱 완성되는 구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과 모양 퍼즐이 2조각으로 나눠져 있으면 아이는 그림도 맞춰야 되고 바깥 모양도 신경을 써야 해서 퍼즐 맞추기에만 집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은 사각형이고 안에서 그림만 맞추는 퍼즐 위주로 골랐어요. 또 아직 이 나이에는 문자 교육을 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앞면에는 글자 없이 그림만 있는 제품으로 골랐습니다. 추천 제품으로는 The Learning Journey의 My First Match It Head and Tails 시리즈가 있어요. 동물 머리와 꼬리를 맞추는 퍼즐이라 강아지 꼬리 찾아주자 라고 하면서 퍼즐 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짝이 맞는 그림끼리만 맞춰지도록 되어 있어서 아이가 틀린 조합으로 억지로 끼우다가 좌절하는 걸 줄여줘요. 아마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제품 중에서는 그린키즈 연두팡 인지 퍼즐 시리즈를 추천하고 싶어요.
맞췄을 때 사각형으로 완성되는 구조라서 아이가 그림을 맞추는 데 집중하기 좋아요. 문자 없이 그림만 있고 색감도 뚜렷합니다. 한 시리즈에 3조각부터 6조각 퍼즐이 단계별로 들어가 있어서 아이 수준에 맞춰서 조각수를 늘려주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5번째는 옷 입히기 장난감. 이거는 실제 아이들이 옷 입기 연습을 할 때도 도움이 돼요. 지퍼, 단추, 찍찍이를 조작하면서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진짜 주도성은 상황과 맥락 속에서만 자라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지북 형태보다는 실제 인형에게 옷을 입혀주는 방식이 주도성이나 언어 발달 면에서도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추천 제품은 엑스프로 올빼미 인형이에요. 올빼미 인형 4개에 옷을 입혀주는 장난감인데요. 옷이 각각 지퍼, 단추, 똑딱이, 끈이 하나씩 들어있어서 다양하게 경험해 줄 수 있어요. 한 인형에 한 기능씩이라 아이가 한 번에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올빼미 옷 입히자라고 역할놀이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아마존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도 이 제품을 구매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쿠팡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대안으로는 캐스비의 아동용 플레이보드 소근육 인형이 있어요. 올빼미 인형 대비해서 기능이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실제 옷을 입히면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마크라송 옷 입기 연습 비즈보드인데요. 책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하나씩 넘기면서 옷을 입혀줄 수 있어요. 헝겊이 아니라서 조금 뻑뻑하다는 후기? 그리고 쉬운 것들 순서로 되어 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후기가 있었지만 직접 옷을 입히면서 연습할 수 있는 제품이라 이것도 추천 제품에 넣어놨습니다. 아, 장난감 이제 뭐 사야 되지?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시면 꼼꼼하게 공부해서 아이를 존중하는 놀이와 육아 꾸준히 공유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